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메스터리 극장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컨텐츠 바로 이제 프롤로그 영상입니다. 제가 프롤로그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매주 주말 컨텐츠에 대한 힌트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어떤 컨텐츠를 하는데 미리 이것과 관련된 걸 알면 참 좋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게 있기도 하지만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돌려서 하는 컨텐츠도 있고요. 오늘은 약간 돌려서 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또 되게 오랜만에 보는 제목일 겁니다. 카니발리즘. 오랜만에 보시죠.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던 건 전에 그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카니발리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또 프롤로그에서 카니발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보시면 아직도 존재한다 라는 말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볼 건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진이 사실 아예 모자이크가 없는 사진이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잔인하고 징그러워서 저는 일단 모자이크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 영상을 되도록이면 보지 마세요. 봐서 좋을 게 없어요. 저도 원본 사진을 봤는데 저도 컨텐츠 준비하면서 약간 속이 메시꺼렸거든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저는 모자이크를 다 쳐서 왔으니까 안심하고 보시고요. 모자이크 좀 진하게 넣었어요. 일부러 정확하게 안 보이게 하려고. 네, 어쨌든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부터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여성입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때는 2017년 7월 25일 바로 이날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 얼마 안 된 약 4개월 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자넬레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사시는 분이고요. 네, 자넬레라는 분이고 나이는 25세.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여린 그런 한 명의 숙녀였다라고 합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고요. 자신의 가족의 할머니도 최대한 많이 이제 자주 가서 방문도 하고 할머니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좀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병간호도 자주 했던, 그래서 할머니가 계신 곳까지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굉장히 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7년 7월 25일 바로 이곳입니다. 에스커트라고 불리는 우간다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갑자기 실종됩니다.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할머니를 뵙고 온다라는 시기였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가족들도 놀랍니다. 왜 얘가 갑자기 오지 않지?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거든요. 사람이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뭐가 이상한데?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까지 해봤지만 경찰도 사실 흐지부지 수사를 약간 하게 됩니다. 그냥 마을 작은 데니까 어딘가 놀러 갔겠지. 실종이라고 하기엔 어디 마을도 작은데 뭐 굳이 그러겠어? 그런데 며칠 뒤에 발견이 됩니다. 이 착했던 여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에스커트 지역의 오른쪽 산악 지역입니다. 오른쪽 산악 지역 쪽에서 이 여성분이 발견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양팔과 머리가 없는 몸과 다리만 있는 상태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토막살인이죠. 우간다 경찰은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시작해봅니다. 하지만 혐의점을 찾지를 못하게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떠한 DNA 증거도 없고 뭐 어떤 걸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더 이상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을 때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어떤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표정부터 행동까지 되게 이상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 경찰은 악취가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코를 좀 막 가리면서 무슨 일이냐. 그 남자는 굉장히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은 계속해서 경찰서에 울기만 하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경찰도 처음에 그냥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몸 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뭐 약간 노숙자라던가 혹은 좀 거린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야? 하고 그냥 뒀다라고 하는데 2시간 뒤에 이 남자가 경찰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저기 가르는 말을 보실 때 저기 안에 들어갈 단어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한 단어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지쳤다. 무엇이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이 지쳤다. 경찰은 다시 물어봅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요. 에? 뭐라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 것이 지쳤다. 자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에 다시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2017년 8월 18일 바로 손에 무언가를 하나 든 상태로 말이죠. 이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사진, 제가 일부러 모자이크를 좀 세게 하고 왔습니다. 실제 원본 사진은 모자이크가 아예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징그러워서 제가 모자이크를 따로 했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목 부분에 있는 손 부분이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인육을 먹는 것이 지쳤다. 자수하겠다. 그리고 증거물을 직접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제가 아까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이 여자요. 까먹지 않으셨죠? 이 사건이 두 가지의 접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접점.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 8 카니발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존재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또다시 세상에 드러난 21세기의 카니발리즘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이 몇 달 전, 그거보다 더 전입니다. 근데 화제가 안 됐습니다.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사 몇 개만 나가고 그대로 묻혔습니다. 너무 잔인했고요. 너무 징그러웠고요. 그리고 사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여러분하고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 컨텐츠를 준비할 때 원래 이 이야기를 앞에 할까 말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왜 이 이야기를 안 했었냐면,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 커서요.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도 크지만 이건 다른 측면으로 너무 강합니다. 언젠가 한번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끝나면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제가 그 작은 마을에 아까 보여줬던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과줄루 나탈, 바로 에스코트 마을입니다. 경찰은 이 시신의 손을 보자마자 곧바로 용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물어본 거죠. 네가 죽인 거야? 네가 토막을 내고 네가 먹은 거야? 말을 안 하고 저렇게 계속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계속 말을 안 했대요. 말을 안 하면 네가 피의자가 되고 용의자가 되는 건데 빨리 얘기를 해라. 너냐?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 굉장히 힘겹게 이 사람 입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먹기만 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너에게 이걸 준 사람은 누구냐? 이 마을에 사는 5명입니다. 용의자 5명. 한 명은 주술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주술사. 한 명은 의사, 서전입니다. 나머지 3명은 젊은 청년 3명입니다. 왜 우는지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경찰은 용의자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 안에서 아주 충격적인 걸 보게 되죠. 여러 구의 해골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성의 해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건의 실마리, 단서는 정말 이상한 데서 우연히 터진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하나로요. 그리고 그 집을 수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찰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진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실이에요. 그 안에 봤더니 바로 사건의 집을 급습합니다. 실제 용의자 5명이 저런 일을 벌였던 집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가서 봤더니요,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눈을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보다 조금 더 셉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이런 사진이 발견이 됩니다. 보시면 왼쪽은 제가 모자이크를 일부러 세게 했습니다. 어떤 통에 굽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인간의 머리입니다. 오른쪽 스티는 인간의 손입니다. 이걸 현장을 그대로 급습해서 잡게 됩니다. 실제 사진에는 모자이크가 없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제가 모자이크를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인육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남자가 울면서 와서 한 이야기가 진실이었던 거죠. 인육을 먹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 정말 먹고 싶지 않다. 이제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납득도 갑니다.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을 만큼. 경찰은 집을 더 수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냉장고에 귀가 8개가 나옵니다. 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4명이구나. 하지만 여러분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그 8개의 귀는 다 다른 귀입니다. 8명의 피해자의 귀입니다.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옆에 있던 창고 문을 엽니다. 창고에서 용의자가 또 한 구의 시신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또 하나 사진이 공개될 겁니다. 나는 비가 약합니다 하시면 눈을 가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일부러 모자이크를 좀 많이 세게 했습니다. 실제 있는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은 아기가 아니라 성인인데 성인의 양팔과 복부 이하를 자른 사진입니다. 사진은 이제 머리 쪽을 잡고 들고 있는 거죠. 성인입니다. 이미 시신에 대해서 토막과 인육 작업을 거치고 걸어놓은 시신을 들고 나온 용의자입니다. 용의자의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2017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있을 일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2017년 8월 달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도 처음에 이 사진을 다 봤을 때, 그리고 부탁을 드리지만 이 사진 궁금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인터넷 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사진이 자극적입니다. 제가 지금 모자이크를 해서 다행인 거지,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은 모자이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보시면 전혀 기분이 좋아지실 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할 때 저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속이 안 좋았어요.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거, 호기심이라도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용의자 5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3명 있죠. 일반 청년 3명, 다 20대였습니다. 20대 후반의 3명은 여성을 살해합니다. 살해의 역할이었습니다. 셋은. 한 명 의사는 그 시신을 해부하는 역할을 했고, 한 명의 주술사는 주술적 의미를 던진 거죠. 근데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8월 21일 날 밝혀졌는데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실화니까. 이 마을엔 총 971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971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5명의 권유로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의 3분의 1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자기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인육을 그만 먹고 싶어요 해서 경찰에 자수한 사람. 971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3분의 1이 인육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끔찍한 건 뭐냐면 실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3명의 사람을 살해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인육을 조달받는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초창기 인육의 조달 방법은 이 주변에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무덤을 다시 이제 걸러낸 거죠. 시신을 꺼내서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모자르기 시작해서 그 5명 중 3명이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먹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실제 시신에서 꺼낸 이제 사람들에게 줬던 그 사진입니다. 시신에서 꺼내서 시체입니다. 시체에서 꺼낸, 제가 모자이크를 일부러 다 해왔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서 실제 지금 보시는 게 팔 부분과 그리고 종아리, 허벅지 부분입니다. 그걸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먹이고 있는 거죠. 시체의 손입니다. 저 시체의 손이 이제 시체가 모자르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한 거야? 그리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왜 먹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주술사, 즉 약간 미신적인 내용, 약간 오컬트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믿고 있습니다. 동물을 숭배하다든가 약간 미신적인 부분들 있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신뢰하는 경향성이 강한 게 남아프리카입니다. 여러 마을마다, 그래서 마을마다 주술사가 존재하고 우리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뭐 김병만 씨가 옛날에 진행했던 정글의 법칙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느 오지의 마을에 가도 항상 거기엔 주술사가 있잖아요. 그 주술사의 기반으로 해서 그 주술사가 말하는 예언 같은 걸로 사람들이 함께 따르는 약간 옛날 초창기의 이제 어떤 고대 국가 같은 느낌. 뭔가 왕도 권력이 있고 집권층의 권력도 있겠지만 주술사의 권력을 무시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초기의 형태의 모습을 많이 띠게 되는데 그런 공간인 겁니다. 거기에서의 주술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실제 건강에 좋다. 시신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평온해진다. 가족들의 일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좀 아이를 못 가져요. 실제 사례입니다. 아이를 못 갖는데요.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애가 가져진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가져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믿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도 우리 아버지가 좀 아프셔서요. 이걸 먹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제가 아버지를 먹여봤는데 아버지가 안 나아지시던데요. 아버지만 드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300명까지 드디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한 명 전부 다요. 그리고 이 주술사가 진짜 무서웠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을 어디서 구합니까? 마을 주민이 와서 드디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 가족의 번영을 위해 저도 시신을 먹어야겠습니다. 시신을 어디서 구하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주변에 공동묘지 무덤 있지. 가서 파. 어차피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무덤을 전부 다 다시 무덤에서 시신을 꺼낸 겁니다. 주술사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시신을 그들이 꺼낸 게 아니라 그래서 각 집마다 시신들이 있던 거고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했던 겁니다. 우간다 에스코트 마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의자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의자들 중에 경찰들의 문제가 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해야 되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5명의 용의자입니다. 주술사, 의사, 실제 살인자. 근데 지금 현재 우간다 경찰은 3명만을 먼저 체포했습니다. 실제 살해, 살인 공모 혐의 이렇게요. 왜냐면 주술사를 지금 체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술사는 실질적으로요 따르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아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거니까 마을 주민들이 한 거기 때문에 주술사를 체포하면 마을 주민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처리가 안 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루머처럼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모르는 부족이 주는 음식을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라. 위험하다. 라는 얘기의 속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약간 미신적이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합리화, 지나친 일반화를 내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마을 중에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에서 발생된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이 하나의 마을일지 아니면 다른 마을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실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도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는 카니발리즘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카니발리즘의 지도입니다. 최신판 카니발리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왼쪽에 플로리다요. 플로리다는 저번에 얘기했던 그 류디 유진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브라질에서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잉글랜드도 있네요. 리베리아 있고요. 나이지리아, 우간다, 그리고 콩고도 있고요. 콜롬비아, 그리고 눈에 띄는 국가가 하나 있죠. 북한입니다. 여러분은 왜 카니발리즘이 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카니발리즘이 생기는 이유를 저는 총 3가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째, 기근. 다시 말씀드리면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겠죠. 두 번째, 약간 샤머니즘 같은 오컬트적인 요소로 주술적 의미로서 하는 경우. 바로 우리가 지금 본 이런 거겠죠. 세 번째입니다. 판매입니다. 판매. 스너프 필름 및 인육을 유통하는 업체. 우리가 저번에 봤던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리고 전달되지 않은 그런 카니발리즘들이 존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인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세 가지의 전제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배고파서냐, 주술적인 거냐, 판매의 목적이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내려야 될 결론이 하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인육은, 카니발리즘은 2017년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원의 미스터리 극장 프롤로그 영상이었습니다. 주말 컨텐츠와 함께 하시기 전에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